행복한 공급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루 수업이 빠져서 어떤 깊이 사죄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관리 잘해서 절대 아픈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오늘은 교재가 58페이지에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예요. 그럼 이게 이제 흐름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부동산 공법은 일단 토지에 관한 법하고 건축물에 관한 법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럼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고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더라 이거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이것은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용도를 부여해 놓고 그 용도에 맞게끔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용도만 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 용도에 맞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와 개량에 관한 계획을 또 내주죠. 이것도 결론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우리가 사업은 세 가지가 있겠죠.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만들어진 도시가 노후화되면 다시 부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비를 하기 위한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 구, 기, 사,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합개발인 지구 단위 계획 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구, 기, 사, 지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렇게 지역, 지구, 그 다음에 기반,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기, 사, 지 요거를 그 내용으로 하여 정리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은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게 있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적 개발 행위가 있습니다.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일단 개발도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설치하는 거 이거는 도로공원 까는 거죠. 도로공원을 깔기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자, 2년 이내에 예산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짜죠.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이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게 공공사업이에요. 이 공적 개발은 이렇게 계획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적 개발, 개인이 아파트를 짓거나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런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는 거는 그냥 할 수가 없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개발행위에 뭐를 받고?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적인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개발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개발 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고, 공작물은 지붕은 없고, 그죠? 기둥과 벽만 있는 거. 그 지붕이 없는 걸 공작물이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쌓고, 자, 물건을 쌓는 행위. 그리고 이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자, 이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다 같이 건물 토토토 시작. 건물 토토토. 자,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가 있다 이거죠.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자, 그럼 경미한 사항은 허가받지 않는 거. 우리가 경미한 사항은 전부 다 응급조치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응급조치는 전부 다 경미한 사항이죠. 자, 지진이 발생했다. 건물이 무너졌다. 그거를 세우고 무너진 집을 복구하기 위한 응급조치. 이때는 1월 이내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신고 안 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축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는 신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신고만 하면 되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것.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다. 자, 그럼 경미한 사항. 그 경미한 사항이 어떤 것이냐? 6가지가 나오죠. 건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냥 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이 하는 첫 번째 경미한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행위죠. 공작물의 설치 행위는 일단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도지 내, 자, 50톤, 52방미터, 50제곱미터입니다. 자, 입방미터, 세제곱미터죠. 자, 톤, 무게. 50톤, 52방미터, 이거는 부피를 말하고요. 그 다음 50제곱미터 면적을 말하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도자지외입니다. 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닌 지역,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여기에서 3배가 됩니다. 150, 150, 1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녹관농입니다. 녹관농.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렇죠.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이런 것 등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육상, 어류, 양식장의 경우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라는 것은 여기서 허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녹지지역이나 관리 농림지역 안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쳐놔놓고 그 안에다가 뭐 메기 양식장이나 철갑상어 양식장이나 이런 어류 양식장을 하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외는 무조건 허가받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물건을 쌓는 거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일단 관리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든가 그 녹관자죠. 여기는 농림이 빼고 농림지역을 빼고 자 녹관자 이런 경우 안에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허가사항이다.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것은 예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허가사항과 허가사항이 아닌 거를 가렸습니다. 그럼 일단 허가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제출하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누구냐? 6인입니다. 자, 6인이 특광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가 되겠죠. 이 사람이 허가 기준을 따져서 적합하면 허가,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허가를 했다. 허가를 하게 되면 이제 착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 받게 되겠죠. 준공검사 받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보고 공고하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에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완성을 해요. 이거는 공적이고 이거는 사적 개발이죠. 그럼 공적 개발은 여기서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죠. 그 시행자가 행정청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 시행자가 구체적인 조감도 그려서 실시계획 인가 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죠. 수용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가고시 받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사업 시행한 이후에 공사가 완료가 돼서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준공검사 거치게 되는 거죠. 준공검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끝났어. 완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공공시설을 귀속시키게 되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여기 우리가 봤는데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를 곧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하면 공공시설의 귀속은 그 개발 행위를 한 사람이 사업을 시행한 자가 행정청 그리고 비행정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행정청일 때는 자, 새로운 시설은 누구에게? 여기는 그대로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 귀속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종전의 시설은 여기는 시행자. 그러면 여기는 허가받은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시행자고 여기는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꼬부러진 옛날 구도로를 새로 만들었다. 그럼 여기다가 요거는 새로운 도로가 되겠죠. 이게 새로운 시설이고 그럼 여기 이제 빗금 친 거.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우리가 종전의 시설이다. 그러면 이게 도로 같으면 관리청이 누구냐? 어디라 했어요? 도로는 누구라 했어요? 국토부라 했잖아요. 국토교통부. 참네. 이게 파출소면 행정안전부라고 했고 참네. 안 나와 진짜. 그럼 여기 도로니까 국토부가 관리하잖아요. 관리청에 국토부에 귀속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니까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뭐한다? 귀속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했다. 이때는 새로운 시설은 똑같이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의 시설은 어떻게? 새로운 시설의 설치 비용의 비용의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 시행자 또는 허가받은 자, 시행자 또는 허가받은 자 이들에게 뭐한다? 무상으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판례는 이거를 뭐로 보고 있다? 증여로 보고 있다. 똑같은 데잖아. 이때 이제 귀속되는 시기는 언제야? 여기는 귀속되는 시기가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뭐한 날? 시설관리청에게 뭐한 날? 통지한 날. 뭐한 날? 시설관리청에게 통지한 날이고 여기 비행정청일 때는 뭐 받았을 때? 준공검사 받은 때에 뭐한다? 귀속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민법 시간에 물권의 변동의 모습은 자, 물권의 변동의 모습은 세 가지. 시작. 물권의 변동의 모습. 발전소가 아니고 발변소라 했잖아. 발생, 변경, 소멸. 참 생각이 안 나와. 다 같이 발변소. 시작.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 그럼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할 때는 반드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뭐가 있어야 돼? 서면이 있어야 돼. 서면이 뭐야? 계약서지. 집을 사고 파는 계약서, 땅을 사고 판 계약서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 없어? 계약서 있냐고요? 없죠.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때는 준공검사서, 준공검사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그럼 준공검사서만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면 등기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알아두면 돼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 경우인데,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허가 신청을 할 때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다가 그 다음에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이때 계획서가 뭐냐? 기위 환경조. 다 같이 기위 환경조 시작. 자, 여기 지금 개발이라는 게 뭐냐? 산을 깎아서 논을 밀어가지고 어떻게 건물이 세울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게 개발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개발의 대표적인 게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 삭고, 토지 연결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이것이 개발 행위라 이거야. 그럼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내가 토지 형기를 변경하겠다 하는 신청서에다가 그럼 형기를 변경한 이후에 산을 깎았어. 논을 밀었어. 거기다가 기반 시설을 어떻게 깔겠어. 위해 방지 어떻게 하겠어.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허가 신청해야만 허가해 준다 이거야. 이거 안 넣으면 허가 신청 안 해주죠. 그럼 허가 신청을 받았어. 허가권자가. 그럼 6인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는데 지 마음대로 허가해주면 안 되지.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 기준이 허가 기준. 그게 5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성시 경기면 시작. 다 같이 개성시 경기면 시작.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성장 관리 방안에 부합돼야 되고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용지 확보가 뭐하고 적정해야 되고 면적이 다음 기준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이거죠. 그 이 면적의 기준이 이거는 약방의 감초고 지난번에도 문제 풀었죠. 자, 다 같이 공식이니까 주상생자 시작. 얼마예요? 1만. 다 주상생자 1만 시작. 공갈 치는 놈 얼마? 3만. 다 같이 공갈 치는 놈 3만 시작.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그런 놈은 눈 크게 뜨고 너 두고 보자. 보자 5천 시작. 자, 다 같이 주상생자 시작. 주상생자 1만. 내가 이제 앞에 거 하면 여러분들 숫자. 내가 숫자 하면 여러분들 앞에 거 하세요. 1만. 5천.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만. 발음이 안 돼. 공갈 치는 놈 하라니까. 다시 공갈 치는 놈 시작.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얼마? 3만. 여기 이상이야, 미만이야? 미만이야. 미만.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상으로 대규모로 개발한다. 그럴 때는 이상으로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받아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벌써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반월당에 보니까 어제 전화가 여러분들 전화 왔을 때 내가 그 점심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아따 거기는 뭐 분양팀도 있고 돈 버는 놈 여러 명 있더라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또 도시공사 기조실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조실장이 쟤를 참 좋아해. 그래서 그 친구가 어제도 밥 사면서 얘는데 참 재밌는 그 시간을 미팅을 가졌는데 오 요즘 뭐 개발하는 게 폭이 돈이 뭐 수조씩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 재밌더라니까 한번 실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또 이론적으로 하는 거 다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아무튼 이 기준 면적을 잘 봐. 요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이 개인의 개발 행위고, 그다음 이 규모 이상으로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서 개발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하는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면 되겠죠. 자, 볼게요. 59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자, 허가사항이 있죠. 허가사항이 6가지가 있고요.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가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보입니까? 자, 응급조치 몇 개월 내에? 1월 이내에 뭐 해야 돼요? 신고. 신고 안 하면 얼마야? 500만 원의 과태료다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건축신고사항 이런 것도 허가받을 필요 없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6가지. 이게 바로 허가 없이 가능한데 올해 시험 문제가 이게 잘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문제를 갖고 온 문제를 보면 서정 상당히 수준이 높지만은 그 문제 유형을 잘 반영해 놨습니다. 자, 건물의 건축으로서 허가 없이 가능한 거. 허가사항도 아니고 무슨 사항도 아닌 거. 허가사항도 아니고 무슨 사항도 아닌 거. 신고사항도 아닌 건축행위는 그냥 뭐 한다? 건축할 수 있어요. 자,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 공작물에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허가 받지 않고도 가능한 자, 도지내 시작. 도지내 시작. 그 도시지역 아니니까 안 냈자를 써서 도지내라고. 다 같이 도지내. 오오오 시작. 도지내 오오오 시작. 자, 그 다음 그 밑에는 도자지 외 3배 몇 배? 도자지 외 몇 배?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존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니까 도자지 외라고요. 그럼 몇 배? 3배니까 150, 150, 150 맞습니까? 다 같이 도자지 외 3배 시작. 그 다음 녹관로,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뭐 없이도 허가 없이도 가능한데 무슨 양식장? 육상 어류 양식장은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 육상 어류 양식장이 미꾸라지, 송어, 메기, 그죠? 이런, 그 다음에 철갑상어, 이런 양식하는 거 전부 다 이거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해야 된다. 오케이?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인데, 형질의 변경이 뭐예요? 자, 우리가 제갈량식. 맞잖아. 자, 형질 변경이 뭐예요? 네? 오늘 어디 가시려고 그래 또 눈썹까지 이렇게 하시고 오셨나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뻐요. 자, 이렇게 이제 땅이 있어요. 낮은 땅을 이렇게 돋우는 거죠. 돋우는 걸 뭐라고요? 성토. 자, 높은 것은 깎아내는 걸 뭐라고? 절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것은 평평히 고르는 걸 뭐라고? 정지. 그 다음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걸 뭐라 하지? 포장. 그러면 성토, 절토, 정지, 포장. 그 다음에 하천이나 호수, 바닷가 메꾸는 걸 뭐라고? 매립.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토지 형질 변경. 무슨 변경? 형질 변경인데 아무리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밭갈이 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 59페이지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3번을 보고 있어요. 3번을 보는데 오른쪽 보지 말고, 자, 3번 토지 형질 변경 관로안에 뭐를 위한 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뭐 한다? 제외. 거기 빨간색 줄쳐라. 농사 짓기 위한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저기 책가방 들고 1시간 만에 벌써 해야 되겠다. 꼭 10분씩 20분씩 늦었네. 몇 분? 30분 늦었네.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오케이? 그러면 제외라는 것은 뭐 받고 하라는 거야? 에이 참네. 제외하는 것은 여기서는 허가 안 받는 거지. 허가사항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허가 안 받는 거잖아. 제외도 어느 쪽에 있는가를 잘 보고 이야기하라니까. 아시겠죠? 그 허가사항에서 제외하니까 뭐 받지 않고도 허가 받지 않고도. 오케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가 형질 변경인데 원칙은 허가받았는데 받아야 되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뭐 없이도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오른쪽 허가 없이 가능한 거 50cm와 깊이 50cm 이내에 토지 형질의 변경. 자, 그런데 여기서 포장은 뭐하고? 제외하고 주거상업 공업 외의 지역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주거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 안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주거상업 공업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토지 형질 변경인데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면 뭐 받고 해야 돼? 걔가 괜히 내가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참내 대답 안 해주네.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면 뭐 받고 해야 돼? 아 그렇지. 빨빨 좀 나와줘. 아 자 허가 지목 변경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뭐야? 대지를 뭐로 바꿔? 잡종지를 대지로 바꾸는다. 뭐 논밭을 뭐로 바꾼다. 대지로 바꾼다. 이렇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뭐 받아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뭐 허가 안 받는 거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무조건 뭐 받아라?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뜻이야. 알았죠? 자 도자지 외에서는 660제곱미터 이하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물 공개물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은 뭐 없이도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토석 채취인데 토석은 흙, 모래, 자갈, 바위 이런 거를 채취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토석 채취로서 자 도지 내 25 시작. 도지 내 25 시작. 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도 25가 아니라니까. 25 시작. 25. 그러니까 왜 25냐고요. 이 토석 채취는 무게를 가지고 톤을 따져보면 이게 안 되잖아. 돌덩어리 하나면도 몇 톤이 되는 수도 있잖아. 한마디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게는 빠지는 거야. 그래서 토석 채취는 무게는 빠지고 부피와 면적만 기준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면적이 얼마야? 25. 부피가 얼마야? 52방면. 그래서 25라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도자지 외에서는 10배예요. 몇 배예요? 아까 공작물에 설치해서 3배였잖아. 요번에는 몇 배야? 10배니까 25가 250이고 50이 500이 되는 거죠. 이해합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분할. 토지분할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이 있는 대지는 뭐 한다? 제외한다. 왜? 건축법에 의한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여기는 토지분할을 말하니까 건축법에 있는 건물에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이게. 자, 그 다음 녹관농자 시작. 녹관농자 안에서 허가인가 받지 아니한 토지분할은 허가 받고 해야. 허가 안 받았으니까 허가 받고 해라. 그 다음에 대지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 이상으로 분할이야 미만이야. 미만. 안 더워요? 안 더워요? 그거 왜 더운데 안 켰지요? 나 때문에? 아 그러세요? 참 말씀을 잘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셔. 남자가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는 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지 한마디로.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위로 좀 올려주세요. 내한테 내 입에만 안 들어오면 돼. 자, 건축법에 의한 대지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분할이야 미만 분할이야.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야. 그 다음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너비 몇 메다이야? 그럼 생각해봐. 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땅을 무슨 놈의 이거 한번 봐봐요. 꼭 우리가 무채 서는 거 있잖아. 무채 서듯이 5m, 5m, 5m 땅을 이렇게 분할하는 거.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런 거는 뭐 없이도 자,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너무 작게 하는 거니까 5m 이하로 분할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 받고 해라? 허가 받아라 이거야.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안 돼. 크게 분할하는 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일단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는 뭐다? 허가를 받는다. 이상으로 분할은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미만으로 분할 때는 뭐 받고? 허가. 이상으로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토지 분할로서 사공행지분 시작. 사공행지분 시작. 굵은 글씨만 동그라미 쳐봐. 사도 개설어가
공공용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이야. 그러니까 이거 3번 디귿은 뭐냐? 옛날 구도로 있잖아. 구도로. 도로에 있었는데 신도로가 나니까 구도로 사용 안 하잖아. 그 구도로를 분할하는 거. 그게 바로 행정재산 등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거. 도로 만들기 또는 공원 만들기로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거 분할하는 것은 마음대로 분할해도 되잖아요. 허가 없이. 그 다음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야 미만이야? 미만은 무조건 뭐 받아? 이상은 허가 안 받는다 했잖아. 그래서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는 뭐 없이도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때 건축법의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은 주기 60 시작.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 상업과 공업지역은 얼마? 150, 녹지는 얼마?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뭐 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대지 분할 제한, 건축법의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찾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죠. 자, 녹관자 시작.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울타리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몇 달 이상?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행위는 뭐 받고 해야 돼? 허가 받고 해야 돼. 그럼 6번 옆에다가 농림지역 X라고 적어. 무슨 지역 X? 그럼 여러분 녹관자잖아요. 거기 농림지역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농림지역 안에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여기다가 적어야 되지. 농림지역. 자, 그럼 농림지역 안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거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봐도 된다 이거죠. 농사 짓다가 트랙터 같은 거 논바닥에 한 달 아니라 1년 동안 세워놔도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들어가면 틀린다 이게. 그러니까 자, 녹관 농작 하면 안 돼요. 시험은 이렇게 해요. 녹관 농자 안에 아니면 농림지역 안에 울타리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 또 맞다. 맞아?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 거기서. 자, 녹관자 안에서만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받는 거잖아요. 그 농림지역은 없으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 생각을 안 해. 아시겠죠? 그럼 거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자. 자, 계획관리지역 안에 울타리 아닌 토지에다가 물건을 25일 쌓아놓는 행위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얼마 이상? 한 달 이상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걸 이해하라고. 아시겠죠? 그 농림지역 안에 2달 동안 물건을 샀는 거. 괜찮습니다. 안 봐도 된다 이거잖아. 내가 한참 생각해야 되네. 잘했어요. 맞죠? 허가 받을 필요 없죠? 농림지역에 석 달 물건을 사놓는 걸 허가 받아 안 받아? 그럼 자연녹지지역 안에 물건을 30일 사놓는 거는 허가 받아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고 가자.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자, 25 시작. 녹지지역과 녹지내 25 시작. 녹지내 25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몇 배? 10배. 몇 배? 관리지역은 몇 배? 10배인데 다만 뭐로 지정된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0배가 넘는다 하더라도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한 문항 내지 2개 문항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문제 10번을 보세요.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시장 군수 등은 일반 주거의 5천, 요거는 조금 이따 봐야 되겠네요. 자, 거기에 보면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의 전체 무게가 500톤 이하, 전체 부피가 500입방미터 이하로 물건을 사놓으면 뭐 없이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방금 했죠? 방금 했잖아. 관리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뭐 받아라? 그렇죠.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 뜻이야. 알았죠? 조금 이따가 완성할게요. 자, 그럼 오른쪽 61페이지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허가 없이 가능한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허가사항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허가 신청서에다가 기후환경조 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받으면 자, 거기에 기후환경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체크하시고 책에다가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책 보고 하세요. 책 보고 15일 이내에 뭐라고 해야 된다? 처분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그럼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맞아요?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맞아요? 고개 끄덕이지 마. 그럼 틀리지. 허가하라는 건 아니잖아. 허가나 불허가 처분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이지 누가 허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뭐 해주고 허가 부적합하면 뭐 한다? 불허가 하는 거니까 15일 이내에 뭐 하여야 한다? 처분하여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 없나 이거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시행자의 뭐를 들어야 돼? 의견을 청취한다. 누구의 의견 청취? 시행자의 의견 청취. 자, 허가의 기준입니다. 다 같이 개성시 경기면 시작. 순서로 개성시 경기면 시작. 자, 계획 성장관리 방안. 그 다음에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 설치 필요한 용기 확보가 적정할 것. 규모, 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자, 그 규모, 면적을 보면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 상업, 자,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얼마? 주상생자 시작 1만. 공업지역 얼마? 3만. 자, 보존 녹지 얼마? 5천. 도시지역 밖에서는 관리와 농림지역이 얼마? 3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얼마? 3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얼마? 5천.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주상생자 1만 시작. 공갈 치는 놈 3만. 보자 5천. 다시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만. 공업지역, 관리, 농림지역은 3만. 보존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얼마? 5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노래하자. 주상생자 1만. 자, 공갈 치는 놈 3만. 보자 5천.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생산관리지역. 진짜로? 눈도 안 깜짝거리고 1만 가고 앉았다 지금. 그 어디가 1만이고 3만이지. 다시. 보존관리지역. 관리지역이니까 3만이지. 다시. 보존관리 얼마? 자연녹지. 보존녹지. 빨리빨리 안 나와 앞에. 5천. 자연환경 보존지역. 5천. 중공업. 3만. 일반 주거. 1만. 중심상업. 1만. 그렇죠. 한참 생각이 돼요. 주상생자 1만 시작. 주상생자 1만. 공갈치는 놈 3만. 보자 5천. 전용공업.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면적인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62페이지 7번째 실무상 토지연길 변경 규모 조정 보입니까? 62페이지 7번 제일 밑에 보이죠? 자, 거기에 2개 이상의 지역에 뭐 한 경우? 자, 읽어봐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줄시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리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볼 때 준주거지역이죠. 이게 8,000이야.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이야. 그 일반 공업지역인데 25,000이야. 이게 두 개 지역이 걸쳐 있어. 이거를 하나로 해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한다. 이럴 때는 여기도 주상생자니까 주거지역이니까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허가받을 수 있죠. 허가받을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좀 대답해 줘봐. 만 미만인 거 허가받을 수 있잖아. 여기는 이제 공업지역은 3만 미만이지 25,000이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합쳐서 가장 큰 면적이 3만이지. 두 개 중에 가장 큰 면적이 3만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합한 면적이 얼마야? 3만 3천이지. 맞죠? 그럼 이거 3만, 일반 공업적 기준 면적 3만을 뭐 한 경우야? 초과한 거지. 그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때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실무적으로 시험 문제 실무가 아니고 시험을 용어로도 벌써 5년 전에 여러 번 나왔던 경우야. 이게 책에도 기본수에도 없는 책도 많다고요. 아시겠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리지 말고 잘 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개발행위 허가를 기준할 때 네 번째 세부용도 기준 가는 거 보입니까? 자, 거기에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 보이시죠? 위로 62페이지 위로 올라가라 했잖아요. 위로. 자, 그럼 4번에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무슨 용도, 보존용도 보입니까? 자, 그럼 위에서 네 번째 줄 시가화용도는 어디지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빨리 줄치고. 뭐라고? 주거, 상업, 공업이 시가화용도야. 그럼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시내 한가운데니까 주상공. 그다음에 유보용도는 약간 유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유보용도인데 아무튼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세 가지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시작.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야. 이거는 유보용도 지역이라 합니다. 여기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 있을 때는 강화하고 또 풀어주고 싶을 때는 완화할 수 있고 강화, 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무슨 용도? 유보용도 지역. 그럼 땅을 살 때는 요런 유보용도의 땅을 사야 돈이 된다 이 뜻이잖아. 알았죠? 이런 거를 이해를 해 두시고 가면 돼요. 자, 보존용도는 외우지 마요. 시가화 용도와 유보용도가 아닌 거는 몽땅 무슨 용도예요? 그러면 아까 시가화 주상공이고 유보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걸 빼고 나면 전부 다 무슨 용도야? 아, 보존 용도구나. 그럼 이거는 이제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일밖에 없잖아. 이거는 완화해 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유보는 강화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오로지 뭐만 해야 돼? 강화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완화가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게 바로 보존 용도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미리 허가를 해주기 전에 여기 허가해주기 전에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성장관리 방안. 무슨 방안? 그 성장관리 방안은 문자 거기 있는 것과 같이 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맞게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거나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6인 특광투득시장 군수가 제시해 주는 계획을 우리가 무슨 계획이다? 그게 성장관리 방안. 무슨 방안?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전 난개발 방지야, 사후 난개발 방지야? 허가해 주기 전에 미리 하는 거니까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다. 이걸 뭐라고? 성장관리 방안. 누가 수립한다?
6인이 누구다? 특광, 특덕시장으로서. 그럼 이거는 이 성장관리 방안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정한다? 유보용도 지역. 무슨 지역? 유보용도 지역입니다. 그럼 유보용도가 아까 어디라고 했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런 유보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뭐라 한다? 유보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우리는 성장관리방안입니다. 자,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의 절차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지 절차를 거치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고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에게 고시하고 열람을 하죠.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리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뭐 합니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수립된 방안이 무슨 방안?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자, 6인이 수립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아까 10번 문제 빨리 보세요. 10번 문제. 오늘 우리 반장님 안 와서? 대변자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중국의 사마광이라는 어린 유명한 송나라의 학자가 있었는데요. 나는 요즘에 보면 여밀방일이라는 이 말이 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글도 자주 올렸습니다만은 여밀방일 이 말이 생각나는데 어떤 항아리에 큰 항아리에 사람이 빠져가 그 물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그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야 사다리 갖고 왔나? 여기 이거 깨면 단지값이 얼마 많이 드니까 이거 깨면 안 된다. 사다리 갖고 왔나? 아니 사람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사다리 갖고 왔나 뭐 갖고 왔나 이 작당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10살 먹은 사마광이라는 송나라의 유명한 학자가 옆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와서 단지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생명을 살린 거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2마리 토끼를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거 계산해가지고 둘 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나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은 그래도 안 갔다 왔잖아. 남자도 아니잖아. 대통령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그 해수부 장관이나 해군 참모총장이나 그놈들은 뭐 했냐 이게야. 대통령 눈치가 그렇게도 아깝나 이게야. 이거 바주오파코를 들고 와가지고 넘어가는 배를 향해 쏴가 구멍을 뚫든지 해가지고 탈출을 시켜야 될까 아이가. 그죠? 맞아 죽는 놈은 운 없는 놈이고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마디로. 뭔가 근데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들의 달력을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뭐라고 해놨는지 아세요? Now, 현재가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고 해놨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다 next, 다음이야. 이까지 시험을 가지고 무슨 놈의 시험을 2년, 3년 준비하냐고. 내 말을 그렇게도 못 믿어 한마디로. 2년 준비할 거 없어요. 넥스트 하는 말은 지워라 이게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면 미친 듯이 하다 보면 석 달만 해도 합격해. 우리 마누라도 집사람도 마누라 하면 비하발언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12회 단강 13회인가 진짜 그 양반 5개월도 안 했습니다. 공부. 학원이라고는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이에요. 머리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럼 또 마누라 자랑하는 거고. 진짜 말 참 조심스럽네. 그리고 민법하고 내가 공법은 좀 가르쳐줘서 솔직히. 침대에 무리박에 앉아가 팔짱 비고 가르쳐줘봐야 그 무슨 놈의 얼마나 가르쳐줬겠노만은 그래도 들을 때 집중해가 잘 들었는가 봐. 시험 치고 와서 펑펑 우는 거야. 왜 우냐 하니까
아이고, 답안지를 한 칸 밀리가 쓴 것 같아, 이 하는 거야. 그리고 합격 발표 날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아니까 590808 이래가지고 이제 쳤어. 인력관리번호 치니까, 어이구, 합격을 축하합니다. 평균 72.5 이렇게 났더라고. 아니, 1차는 지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1차는 그래도 머리도 좋고 하니까 되겠지 감격했는데, 2차를 그래. 75점, 2차가 평균 75점 맞았다니까. 그래 놓고 웅엉 울더라니까. 아주 잘 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여러분, 그때가 시험이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12회 시험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때가 15회예요. 사실 15회 때보다 12회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 12회 때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싶어도 데모할 수가 없었죠. 수강생들끼리 연락 소통이 안 됐으니까. 15회 때는 삐삐하고 이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데모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래가 재시험을 친 게 15회라고. 15회 2회 시험을 다시 쳤다니까. 재시험을 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운이 있더라니까 보니까네. 그도 내가 진짜 업어주고 싶더라니까. 한 방만에 5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다는 넥스트라는 말은 절대 지우세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한마디로. 그렇고 지금 1차만 준비하다고 해서 1차를 된다는 보장이나 있나? 솔직히 말해서. 부디 좀 얘기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말을 안 들어. 고집은 똥꼬집은 있어가 전부 다 말이야, 진짜. 아이고, 참. 자, 10번에 보니까 시장군수 등은 일반 주거에 얼마 5,000제곱미터, 준공업에 26,000에 걸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배치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합쳐가지고 합쳐가 31,000이잖아. 왜?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봐, 문장을. 참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는 거지, 틀린 게 아니고. 안 그래요? 도한 씨, 밖에 나와서 문제 갖고 오시오. 그걸 그거 갖고 오시오. 그거 있네. 그거 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행위자가 200을 초과하는 토지연길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자, 그거 여러분 한번 페이지. 자, 소분노트 68페이지. 68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4번 설치 비용 보입니까? 68페이지 빨리빨리 보세요. 단독주택, 숙박시설 대통령이 제한한 시설의 신축, 증축 행위죠. 예? 그 다음에 몇 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행위죠. 보여요? 그러면 문제 2번 보세요. 2번 개발행위자가 200을 초과하는 토지연길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맞는 겁니까? 응?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2번 문항이. 예? 그렇죠. 아따, 우리 기범씨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기범씨 잘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200만 숫자만 본단 말이야.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과 증축행위, 건축행위지 토지연길 변경 행위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X야.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에 물건을 사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전체 부피 500입방미터 이하로 물건을 사놓는 행위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아까 받는 거지.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안 받아도 돼? 허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 X. 3번,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최장 3년 범위 안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 제한은
3년 플러스 최장이라고 하면 5년이 돼야 되죠. 페이지 64페이지. 64페이지에 6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보입니까? 국장시로에서 시장군수가 1회에 하나여 몇 년 체크하시고 3년 범위 안에서 허가를 뭐한다? 제한할 수 있다. 보입니까? 자, 그러면 기업과 니언을 묶으세요. 뭐라고요? 기업과 니언을 묶으라고 이거. 그 다음에 디귿이얼 미연 묶어. 기업과 니언은 보전상 제한. 옆에 보전이라고 적어. 뭐라고? 보전상 제한. 여기는 3년만 제한합니다. 몇 년만 제한해요? 연장 없다 이 말이잖아. 그 다음 디귿과 리얼과 미염을 묶었고 그거는 계획상 제한. 무슨 제한? 계획상 제한. 보전상 제한과 뭐의 제한? 계획상 제한이다. 그 계획상 제한은 3년 플러스 2년. 최장이 몇 년? 5년. 그 다음 보전상 제한은 3년만 제한하니까 연장 이사 없다. 연장 없어. 그러니까 자 4번 문제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최장 몇 년입니까? 5년이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3년 틀렸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강화한다 했는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거죠. 자, 페이지 66페이지. 66페이지 밑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위에 6번 지정효과. 자, 지정효과 용적률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지정효과 6번을 보라 했잖아. 지정효과. 그러면 6번 용적률 몇 프로? 50%라고 돼 있죠. 그럼 용적률이 50%인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건폐율을 강화한다고 돼 있잖아요. 용적률 50%지 건폐율 50% 아니에요. X예요.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9번으로 가세요. 9번. 자, 9번으로 가서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성장관리 방안. 자, 국회법상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입니까? 자, 일단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모의고사든 어느 문제든 간에 퀘션 마크 옆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라 하면 무조건 X, 옳은 거는 무조건 동그라미. 그리고 지문에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가서 맞으면 끝에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런 식으로 반드시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2번, 3번 반복해서 읽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시간 때문에 연세,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선생님이라든가 동현 씨라든가 도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 2번, 3번 읽으면 머리 아파요. 시간 오버돼. 그죠? 황금이 씨는 아직 뭐 천년대 뭐 아직까지 전혀 그런 상관없을 것이고. 그죠? 제가장 씨도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러니까 두 번 읽는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성장관리 방안은 6인이 수립한다. 맞죠? 동그라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된다. 아까 성장관리 방안을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성장관리 방안을 한번 봅시다. 자,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성장관리 방안이고, 일단 6인이 수립한다. 성장관리 방안은 유보,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성장관리 방안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 것은 기건이 들어간다. 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건이 반드시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계획 유보용도가요, 유보용도가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자연녹지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유보용도에서 계획관리 안에
성장관리 방안에 수립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50%까지 완화돼. 몇 프로? 50%가 완화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성장관리 방안에 수립되면 용적률은 얼마까지? 125%까지 완화돼요. 얼마까지 완화돼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놓치지 말고 잘 봐두셔야 돼. 그래서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건이니까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 맞네요. 다음 3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줄치고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는 심의 절차가 생략이 된다. 그 뜻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 방안에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아까 틀렸다 했죠? 건폐율은 얼마예요? 50%고 용적률은 얼마예요? 그래요. 125%까지 완화하여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5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이를 고시하고 일반이 뭐 할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를 찾아라 해서 몇 번이 정답이죠? 4번.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공부 많이 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쉬세요.